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는 이론의 성결자 간략히 고전은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신고전은 인간관계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유를 현대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에 따라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제가 출제에서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이, 자, 뭐가 나오냐 쭉 넘어가서 페이지 330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조직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기부 이론하고 리더십 두 가지 형태겠지. 그래서 그 형태를 학습할 텐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333페이지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이 쭉 나와. 동기부여 이론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학습을 할 텐데, 자, 동기부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조직의 여러분들 효과성, 구성원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구성원의 욕구를 자극하여 조직의 효과성 자체를 제고하기 위한 기법을 동기부여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정 구성원의 욕구를 자극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그걸 소위 동기부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동기부여는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효과성이 제고된다. 그래서 요 욕구가 중요하다. 욕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 있어요. 이걸 욕구 이론이라고 해요. 내용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 이론. 여러분들, 자, 배가 너무 고파. 욕구. 밥을 막 먹어. 그럼 밥을 막 먹는 그 원인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야? 배가 고픈 욕구죠. 그래서 욕구 이론을 내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는, 야, 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욕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성으로 가는지 이 과정에 중점을 둬서 연구하자는 이론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과정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정 이론. 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구가 어떠한 경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성으로 가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럼 경로나 과정 중에는 여기 보자. 현실 보자. 조직이 제시한 어떤 보상이 있을까 없을까? 너 이거 달성하면은 너 이렇게 해줄게 하는 보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고, 또 보상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대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보상이 개인의 기대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동기가 부여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이 과정 이론 자체는 보상이나 기대에 근거한 연구, 이를 대표하는 게 기대 이론이 있어요. 뭐가 있다? 기대 이론. 이 두 가지 형태 이론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론 구성은 약 7대3이야. 이게 7이고 3이거든, 이론 구성은. 근데 출제는 5대5입니다. 이쪽도 이쪽도. 최근 우선 출제 빈도가 A급이야. 그러니까 뭐 매년 한 분 한 씩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정리하겠는데, 먼저 내용 이론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이론 자체를 대표하는 게 이제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마슬로우는 한 장을 넘겨보자. 5가지 형태가 쭉 나오는데, 인간의 욕구는 항상 저천의 욕구에서부터 고천의 욕구로 단계적 성장을 기한다 하는 전제하에 인간 욕구 5단계설을 제시해놓고 있다. 맨 위에 생리적 욕구라는 게 나오죠. 이건 의식주와 관련된 원초적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이 이 욕구가 충족됐다. 그럼 다음 단계 욕구로 성장하는 이게 바로 뭐야? 안전의 욕구야. 안전은 범죄나 전쟁에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예요. 그럼 세 번째, 사회적 욕구는 이게 충족돼서 그 다음 단계의 사회적 욕구야. 사랑의 욕구라 그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회적 욕구고, 이게 충족됐다. 그 다음 욕구로 성장하는데 존경이야. 존경받고 하는 욕구. 뭐 권력욕, 명예욕.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이게 존경 욕구. 요새 국회의원 당선되면 존경해야 안 해. 웬 또 우리 집에 또 개 한 마리 키운다고 해야 안 해. 그죠? 자,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운다고 국회의원 보고, 자, 뭐 현장이 이렇게 지금 촬영하는데 개새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밑에 자아실현, 자신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발휘할 이상과 여러분들 그 성차원적 욕구, 이 바로 자아실현주의 욕구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항상 저천의 욕구에서부터 고천의 욕구로 단계적 성장을 기한다고 하는 인간 욕구 5단계를 제시해놓고 있는데, 옆에 여러분들 여백 날개에 여백 남은 거 있죠. 자, 동그라미 1, 몇 가지 특징만 적어보자. 동그라미 1. 인간의 욕구는 순차적으로 성장. 동그라미 2. 욕구 충족은 완전 충족 X,
어느 정도 충족 동그라미. 인간의 욕구 충족은 완전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 욕구를 성장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동그라미 3. 욕구의 강도 가장 큰 것. 여러분, 욕구의 강도가 가장 큰 건 뭘까? 당연히 생리적 욕구죠, 여러분들. 의식주, 배가 고파, 여러분들. 그건 3일 동안 안 먹었어. 그러면 걸배가 돼야 안 돼. 걸배, 거지가 돼야 돼. 지나가는 사람 보고 배가 고파요, 해, 안 해? 해야지, 여러분들. 걸배가 되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그 인간 욕구 5단계에서 특징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봤으면은 쌍가루 3번. 그 LDF의 지금 얘기한 5단계서를 미안합니다.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를 LDF는 3가지 유형으로 수정했다. 이게 바로 ERG 이론이에요. E는 existence, R은 relatedness, G는 gross 해가지고 3가지 유형을 제시해놓고 있다.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존재 욕구가 나왔는데, 이 존재 욕구는 마슬로우가 파악한 욕구, 생리하고 안전을 묶어서 존재 형태로 해석한 거고, 관계 욕구를 얘기할 때는 저 위에서 얘기한 사회적 욕구하고 존경의 욕구를 묶어서 관계, 그리고 자신을 성장 욕구의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어요. 근데 LDF는 이렇게 소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슬로우의 이론을 또 비판도에 우측해보자. 자, 마슬로우는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 욕구로 올라가죠. 이것을 만족 진행, 만족 성장이라 그러는데, 지금 얘기한 LDF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는 좌절하면 퇴행도 한다고 얘기해. 거기 4번째 줄 좌절과 퇴행.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했고. 자, 또 하나, 2번째, 인간의 욕구는 동시에 2개도 등장한다고 파악해. 한 가지 이상의 욕구란 말은 2개도 등장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자.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 그럼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냐? 난 친구 많은 게 제일 좋던데. 난 마누라보다 친구가 더 좋아. 친구를 많은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마누라 그러면 안 돼. 기분 나빠요. 여기 보자. 그럼 친구가 좋은 걸 어떻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막 풀리고, 현재 나이 때는 뭐냐면은 집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공유 못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다고. 여자하고 남자는 틀려. 그래서 남자끼리 이해하는 어떤 그 폭넓은 통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울리면 선생님은 동시에 뭘 세요? 안주빨 세요, 안 세요? 안주빨, 생리적인 욕구. 인간의 욕구는 동시에 2개 이상이 등장해, 안 해? 하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거 지금 얘기한 그 2번과 3번 다 같은 말이야. 복합적 욕구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맥거리거의 X, Y 나왔는데, 자, 맥거리거는 1960년대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저서를 토대로 인간의 유형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 인간관을 X라 그랬어요. 그 현대적 인간관을 Y라고 파악했어요. 맥거리거는. 그리고 X의 인간관에 대한 가정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 봐봐. X의 가정. 사람은 근본, 성격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한다.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인간. 반면에 Y로는 맨 밑에 보자. 긍정적으로 평가해. 자기 병과 자제의 기회를 통해 참여를 통해 발견하고 자제할 줄 알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그럼 Y는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좋은 거지. 그래서 인간을 X, Y 2가지 용어로 나누고 관리 전략 자체를 이렇게 하자고 제시한 게 맥거리거의 X, Y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자. 수동적인 인간은 X야, Y야? X. 그럼 명령 지시를 토대로 관리하자고 뭐야? X.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다. 그럼 권한을 줘서 관리하자. Y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한정을 넘겨보자. 인간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X, Y로 나누냐? 인간은 X, Y 말고 다른 면을 갖고 있는 인간, 제3자적 인간관이 그 위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데 이걸 묶어서 Z이론적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Z이론적 인간관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2가지만 보고 가겠는데, 3번에 롤리스의 Z라는 게 나와. 자, 롤리스의 Z를 얘기할 때는 상황 적응적 관리란 말을 적어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상황에 따라 X가 되기도 하고 Y가 되기도 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학원에서 강의 자체는 이게 주입식이다 보니까 대부분 수동적으로 강의 받지만 집에 가서 능동적으로 어머님 일 도와드려야 안 돼야 돼요. 안 도와드려요? 그럼 능동적으로 동생 패 안 패? 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능동적인 면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좀 관리가 좀 달라져야 한다. 이게 바로 롤리스의 Z이론, 상황 적응적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죠? 자, 그럼 이 롤리스의 Z는 그 옆에 쉐인이 파악한 복잡인이라는 게 나와. 거기 지금 3번에 첫 번째 끝에 복잡한 인간이라는 게 나와. 이 복잡한 인간도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돈을 좋아하고 한결 인간적인 만족감, 자신의 완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걸 복잡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이란과 거의 같은 게 롤리스의 Z 이론칙 인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도로 하나 정리할 게 우측에 맨 위에 뭐가 나왔어요? 오지의 Z가 나와. 오지의 Z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걸 보통 미국 속의 일본식 기업 경영 관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방금 전에 미국 속에 뭐라 그랬어요? 일본식 기업 경영 관리 기법이 오지의 Z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지는 이런 얘기하죠. 미국식 관리 방식을 아메리칸 스타일에서 A라고 했고, 일본의 관리 방식을 재패니즈에서 J로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속의 일본식 기업 경영 관리 기법을 미국에서 도입하자. 그래서 별도로 Z를 만들어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에 교수를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 70년대 중반에 전 세계 배정국 일본은 짧은 시일 만에 미국과 대등한 경제 대국가로 급부상합니다. 그럼 이 작은 나라 일본이 어떻게 짧은 시일 내에 경제 부국으로 부상했냐? 그건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일본의 기업 문화 배워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미국 속의 일본식 기업 경영 관리 기법 얘기하지만은 거의 90%가 일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자.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일본 거 아니야. 이번에 인간의 평가와 성직 문제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보. 바로 뭘 얘기해? 이걸 여러분들 연공서열이라고 그러게요. 연공서열. 그 옆에 나와. 옆에. 미국은 단발적인 실적 갖고 승진시켜. 단발적인 실적 갖고. 실적이 없으면 그냥 사장이 잘려. 우리 여러분들 무슨 영화 봐봐. 그런 거 많이 나와. 미국의 그 뉴욕의 번화가에서 갑자기 여러분 실적만에 팍 올라갔다가 팍 잘리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미국 거야.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연공,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의 공헌한 바에 따라 서열을 매긴다. 승진서열을 매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옆에 나오잖아. 그럼 오랫동안 근속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고용도 어떻게 돼야 돼? 신분 보장이 돼야 안 돼야 돼? 그래서 종신고용이란 말을 쓰고 있죠. 일본 거예요. 4번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뭐냐? 일반과 양성을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한다? 일반과 양성. 일반과 양성도 일본 거지. 미국은 전문가 양성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은 그 표현이고. 자, 그럼 이제 5번이 좀 중요한데 품위제란 말 나왔죠. 거기 품위제도 한번 적어보자. 자, 품위제를 이렇게 적죠. 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출판에 뭐로 적어놨어요? 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적인 책임. 자, 제가 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적어놨어요. 품위제는 여러분들 기한제도를 얘기해. 자,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자, 여기 보자. 그 밑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 6급 주사. 중앙부처의 품위, 기한, 문서를 기한에서 올리는 걸 얘기해. 기한의 주체는 6급 주사가 합니다. 9급이나 8급, 7급은 하는 게 아니에요. 6급이 한다고. 그럼 6급 주사가 품위 해가지고 기한 정확해. 그리고 이제 여기 기한자, 작성자, 아무개 도장 딱 나리네. 주사가 갖고 과장한테 가. 그럼 과장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날인을 해. 결제를 해. 그리고 과장이 갖고 국장한테 가. 국장이 보고 국장이 나리면 통과되는 거야. 다시 누구한테? 실장한테. 다시 차관한테, 장관한테. 그럼 의사결정 과정에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그리고 지금 얘기한 주사까지 다 참여해서 안 했어.
그걸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근데 6급 주사가 부미한 것을 과장이 날인하잖아. 그럼 이제 6급 주사 책임은 없어져. 과장이 지는 게. 내가 지겠다 거예요. 과장이 갖고 국장한테 갔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가? 국장. 과장 책임은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포미제의 문제점은 상층부로의 책임 전가란 말이 있어. 그럼 책임은 집단적 책임이야? 개인적인 책임이야? 개인적인 책임이지. 그래서 요 개인적인 책임 이게 일본 것하고의 차이점이야. 일본은 집단적 책임이야. 일본은. 요거 하나만 일본 것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품위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품위제까지. 내용 좀 정리될 걸. 자, 그 말씀은 이제 다른 거. 자, 그러면 쌍가루오벌의 아치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자, 미성숙 이론은 Y가 되는 거고 성숙 이론은 X가 되는 거야. X, Y 이론 같은 말들입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이거 듣고 보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허즈버그 별표. 자, 욕구 이론 가운데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하이갈의 허즈버그 거야. 가장 출제에서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허즈버그의 이론 자체는 이제 동기 위생요인이라고 이러는데 허즈버그는 자, 그대로 보죠. 1960년대에 피츠버그 심리학 연구소의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해. 그리고 그 지역 아래 11개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200명 해당되는 공인 회계사하고 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내. 자, 근데 여기다 적어놓자. 조사 방법으로 쓴 것이 적어보세요. 중요 사건 기록법이에요. 자, 내가 조사 방법이 뭐라 했어요? 중요 사건 기록법 자체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이 직장 살면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거 어떤 때 불만이 많았냐? 그 물어봐. 그럼 여러분 각자가 불만이 많았던 게 막 떠올라 안 떠올라? 그 떠오르는 건 중요 사건 아니야? 그걸 기록하게 해. 또 반면에 어떤 데 만족했냐 마찬가지야. 그죠? 근데 이 불만하고 만족을 보니까 완전히 틀려. 대상이. 불만은 바로 뭐냐? 보통 작업 환경과 관련돼. 작업자를 둘러싸는 환경. 거기 여러분들 그 박스 보시면은 작업자의 환경, 작업 환경이라 그래. 반면에 만족은 뭐냐? 이거 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측면을 얘기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이 몸이가 구성원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측면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했다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불만을 제거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 답을 필요 없겠고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일단은 임금 동그라미. 안전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끝에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대인관계라 그래요. 대인관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너무 열악하고 작업체 안전장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상관이 부하를 너무 공인적으로 찍어내리고 동료 간의 경쟁은 너무 심하고 불만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반면에 뭐에 만족하자? 자, 만족 나온 거 봐. 만족, 성취감 밑줄.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껴.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정감을 받아. 직무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껴. 이럴 때 만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불만과 만족을 얘기했는데 조직에서 이렇게 불만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제거해 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 박스 맨 밑에 나올게요. 불만을 방치하면 조직에 뭐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해. 내가 이 안전장치에 불만이 많은데 학원에서 안전장치를 그냥 불만 많은 걸 제거 안 해줘. 방치해도. 그러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강의 제대로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전기가 와. 여러분들 아니 이제 어느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전기가 막 올라와. 전기가 그래서 원장 보고 매끈 잡고 있으라 그래서 돌을 잡고 있더니 전기 온다 그러더니 바꾸더라고.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선생님이 배철수가 되는 줄 알았어. 배철수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 저기 여러분들 그 송골매 알아요? 송골매? 여러분 잘 모르겠다. 송골매라고 옛날에 여러분들 하여간 이제 그룹이 있어서 근데 얘가 공연하다가
마이크 전기 여러분들 저기다 올라가니까 그냥 쓰러져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하얘진 거 아니야. 웃자고 하는 얘기가 그게 길어.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하얘진 건 아니다. 워낙 하얗다기는. 자, 반면에 이제 요 불만을 제거해 주면은 손실이 예방된다 그랬어요. 예방해가지고 뭐냐? 그걸 위생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불만을 위생이란 말을 쓰는 거야. 자, 근데 반면에 만족 있죠? 자, 만족 요인도 여러분들 뭐냐? 만족 요인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경우. 충족이 안 되면 생산성이 떨어져. 충족되면 동기가 부여가 돼가지고 생산성이 팍팍 올라가. 동기가 부여가 돼서 이걸 동기요인. 그럼 여러분들 생산성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물어보자. 이쪽에 불만이야. 이쪽에 있는 동기야. 만족, 불만 가운데 생산성 제고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불만이야, 만족이야. 만족이죠, 여러분들. 그거 한 문제. 알았습니까?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단기, 여기 보자.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이 예방돼서, 생산성 제고돼서, 여기로 갈수록 장기야, 단기야. 여기로 갈수록 장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손실 예방 자체를 뭐라냐? 단기 효과라 그래. 무슨 효과? 단기 효과. 생산성 제고 자체를 뭐라 한다? 손실이 예방되는 것은 본전과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치? 본전에서부터 그 다음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어느 게 장기야? 수익 발생하는 거, 생산성 제고가 장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그 동기 요인 자체는 장기 효과를 가져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단기 효과 뭐라 그랬어요? 단기 효과? 그죠? 불만 요인 자체를 제거해주면 단기 효과. 만족을 충족하면 장기 효과.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여기 보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불만을 제거하면 만족한다. OX. 불만을 제거한다고 만족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한 불만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이론이라고 파악한 게 허즈복의 이론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허즈복에다가 화살표 놓고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요인.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요인이라고 적어보세요.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요인. 그래서 뭐 그 형태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대인관계는 불만이야, 만족이야? 대인관계. 대인관계. 응? 다시 보고해, 보고. 그 보고. 대인관계 불만이야, 만족이야? 불만이야. 니들 좀 만족으로 하니까 틀려, 안 틀려? 틀리지. 그럼 함정 파는 거니까 시험 문제 내, 안 내? 시험 문제 낸 사람들은 내가 뭐라 했어요? 성악설이야, 성선설이야? 성악설 나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무조건 틀리게끔 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대인관계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불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것도 혼동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쌍가루 8번에 해커만과 올 다음에 직무 특성이로 나왔는데, 자,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직무의 특성이 직무 수행자 욕구 수준에 부합할 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야기한다고 파악해. 그러면서 직무의 특성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나 적어라. 너무 쉬워. 다정한 중환자. 다정한 중환자. 다정한 중환자. 다정한 중환자. 다, 직무 다양성. 정, 직무 정체성. 그죠? 다정한 중환자. 직무 중요성. 뭐 여러분들 그 직무를 기술로 해도 상관없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환자, 환류 자율. 됐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 M 해가지고 나온 거, 잠재적 동기주체가 나온 거 보시면은 다양성에서부터 중요성을 몽땅 더해서 3으로 나눴지. 곱하기 자율성과 환류를 얘기했지. 그러면 직무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의 변수를 얘기해라. 그럼 뭐하고 뭐? 그렇죠. 자율성과 환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맨 밑에 그림 나온 거 봐. 자, 해커만과 올던 이런 얘기하죠. 자, 개인의 성장 욕구가 아주 높고 직무의 특성도 아주 높을 경우에도 높은 동기부여가 야기가 돼. 근데 개인의 성장 욕구도 적고 직무의 특성도 단순할 때도 대체로 동기부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자, 현실 보자. 여러분 고등학교나 대학 동기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나는 뭐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사장 되고 뭐 장관 되고 뭐 별로. 에휴, 난 싫어. 나는 그냥
그냥 9급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한 5급 정도 해가지고 6급으로 정리할 상관없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야. 골치 하나 보고 좋아 안 좋아. 자, 현재 대학 동기가 엊그저께 차관으로 그 정년한 차관직을 내놨어. 현재 친구한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학교에 모의 공무회 한다고 교수를 나와달라 해가지고 갔어. 갔거든? 근데 이놈아가 이제 거기서 초청을 받고 왔더라고. 근데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야, 어떠냐? 그러니까, 요새 어때? 그러니까, 그만둔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만두니까 또 바쁘대. 왜 바쁘냐니까, 평상시에 안 해본 거 하고, 좋은데, 걱정이다 그러더라고. 뭐 걱정이니까. 저기, 연금이 언제 나오냐면은, 그만둔 거 아니야? 얘가 6년인가 7년 뒤부터 연금이 나온대. 그러니까 연금 나올래도 얘가 호적이 또 2살이 늦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연금 받으려고 보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돈 버는 게 있어 없어? 차관한 녀석이 돈 걱정을 해. 얘가 얼마나 청렴했냐면은 일산에 집 한 채, 4억짜리 되는 집 한 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청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청렴하게 해서 내가 얘가 알아, 내가 어떤 놈인지 청렴한 놈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너 차관이니까 분명히 어서 부를 때가 있을 거다. 내가 좀 조금만 기다려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고위직이라고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안 좋아,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동상 내가 5급이야. 그럼 앞으로 한 몇 년 더 해, 여러분들. 공무원 정년 몇 살? 만 60이니까 여러분들 몇 년 더 해? 3, 4년 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고도의 업무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업무가 단순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성장하는 것도 싫어. 그러면 담당하는 직무는 복잡한 직무가 좋아, 단순한 직무가 좋아. 그래서 대체로 동기부여야. 그 말 이해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수학 문제를 내는데 수학 문제, 로그, 인테그럴 그런 걸 문제를 풀라 그러면 맛이 안 가. 걔한테는 여러분들 단순한 문제를 내야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동기부여 관련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들도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자. 주변에 뭐 차관한다고 불화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화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되면은 5급은 돼야 된다. 5급. 5급 되면 여러분들 묘비병이 바뀌어. 이렇게 된 보면 이런 게 있고 이런 묘병이 있어 없어? 여기다 뭐가라? 학생 이렇게라. 학생 아무개.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요 삭갓을 쓴다 그러거든. 삭갓은 5급 사무관 이상이면 삭갓을 써. 근데 오는 게 뭐 있어? 이게 뭐 있어? 이게 뭐 있어? 이게 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 조상 자체 돈 좀 있는 애들이 자신의 집안 자체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학생 이렇게 적는 게 있어요. 그럼 이분은 제삿날 그러면 여러분들 제삿밥 먹으러 이제 친구들 와 안 와? 오죠. 그래서 얘 제삿날은 이제 왕따를 당해. 왜? 건방지게 삭가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게 되면은 이건 쓰게끔 하면 5급이 되면 써 안 써? 자, 미안합니다. 기진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거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그 여태 얘기한 게 바로 뭐다? 욕구이론, 여러분 내용 이론을 좀 말씀드린 거고 자, 옆에 이제 과정 이론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직무 수행 과정 절차가 더 중요하다. 그때 조직이 되지 않은 보상, 개인의 기대, 이 정도에 따라 동기부여 촉발을 의미하는 것들. 대표적인 이론이 형평성 이론이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기대 이론, 강화 이론, 목표 설정 이론이 있는데 실제로는 두 군데서 압축이 돼. 하나는 부름의 기대 이론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목표 설정 이론 두 가지 형태로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은 자 많이 나왔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맨 위에 그림 나온 거. 자, 맨 위에 그림 나온 거 보시면은 노력 옆에 목표 달성 나왔죠. 거기 목표 달성에다가 화살표 놓고 한번 적어보자. 공무원 시험 합격. 목표 달성에다가 공무원 시험 합격을 적어놔. 그리고 보상에다가 소렌토 차. 아버지가 하루는
술 먹고 들어오니 너 내년도 4월 내년도 시험 언제야? 국가지 4월 7일. 4월 7일 국가지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아버지가 너 기회에서는 소렌토 차 하나 사줄게. 바로 보상이야. 그리고 옆에 이제 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의 강도는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소렌토 차 사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싫어할 사람. 아버지가 소렌토 사준대. 싫어할 사람.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소렌토 뭔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 SB하고 여러분들 일반 승용차 가운데 가장 판매 1위 소렌토야. 가장 전 보니까 제일 1위야. 다른 차는 여러분들 보통 이맘때 차를 막 할인해줘. 뭐 100만 원, 2만 원 갖고 오잖아. 이런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확실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하겠으니까 애가 동거이 확장이 돼. 현재 집에 차가 저기에서 모닝차가 있어. 모닝차가 12년 돼서 13만 14만 탔거든. 차가 알아서 막 가다가 실라 그래. 자동이야. 힘들면 쉬었다 갈라 그래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차를 저렇게 경찰 하나 좀 바꿀까. 경차가 차가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경찰을 위해서 나는데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니까 애가 동고에 확장되면서 밥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보호자 선호에 간다요. 자, 그건데 여기 보자. 그럼 여기 보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믿음. 이게 바로 기대치예요. 두 번째, 목표 달성과 보상하고의 상관관계 인지도. 이게 수단가예요. 야,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아버지가 소렌토 차 사줄까?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그런 얘기하고 다음날 까맣게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 있죠. 그러니까 수단가는 재료가 돼야 되겠죠. 맨 끝에 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가면 이것을 유인가, 유익가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소렌토 조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무슨 소렌토야, 이게 뭐 에코스 사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BMW 사주든지 벤츠를 사주든지, 이게 바로 선호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결합돼서 동기부여가 촉발된다고 보는 거야. 시험 문제는 기대치, 수단가, 유인가 세 가지의 개념 정의하는 것들이 계속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형태 숙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내용 정의될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들 그 청라로 이제 이사를 가. 인천 청라. 그러니까 이놈의 청라 이사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앞에 출퇴근할 때 차가 앞에 섰다가 왔는데 청라로 가려니까 그 수원서 청라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청라 쪽에다가 그럼 방을 하나 얻어주겠다. 얘기하니까 집에서 다른 밥 먹고 다니기 싶다고 그러더니 그저께 회사에서 회식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지 엄마한테 회사 그만두겠다고 이사가서 가뜩이라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팀장이 굉장히 가우작가우작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팀장을 잘 만나면 좋은데 팀장이가 아주 악랄한 돈 같아. 인간성도 개파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어저께 저녁 때 불러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해서 하나는 소렌토, 또 하나는 팀장을 화장실에서 그냥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화장실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튼 쓰던 방법을 얘기해 줬어.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그 개념 정의하는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쌍그라 3번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 빈출의 형태가 높은데, 이 공정성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타인과의 비교가 전제가 돼야 돼. 타인과의 비교. 거기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비교 과정을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선생님 보자. 자, 두 명의 학생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공동 답안지를 작성을 했어요. 투입을 했어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온 게 예상했던 문제가 나와가지고 같이 다 답안을 썼어. 각자.
그래 나타난 산출 결과 이 친구는 100점 만점에 95점. 이 친구는 100점 만점에 70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만약에 90 나오고 90 나왔다. 그럼 공정한 보상을 받으면 동기부여.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공정한 것은 공정한 90, 90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공정치 못한 보세요. 95점 72개 나왔다. 그럼 이쪽을 과다보상. 이쪽은 과소보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과다보상이나 과소보상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야기하는데 그 행위를 동기부여 관점에서 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담스예요. 그럼 현재 보자. 똑같은데 이 친구는 95점 나왔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겠죠. 안 미안해 여러분들? 미안하겠지. 그럼 이 친구가 어떡하냐? 야 다음번에 기말 시험 볼 때 내가 답안지 작성해서 너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 뭡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니까 담당 교수한테 따져 안 따져? 교수님 똑같았는데 쟤는 왜 95, 난 70이에요? 막 따져 안 따져? 니들 안 따져? 안 따져? 따질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이 친구 더러워 학교 그만둬야지. 학교 자퇴해야 해. 자 우쩍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인다고 얘기한 거기에 여러분들 뭐 예가 쭉 나오는데 그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타인과의 비교를 토대로 공정한 보상보다는 공정치 못한 보상을 받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한 동기부여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개인의 동기부여는 행위 유발이요 타인과 비교를 통하여 그 다음 과다보상 또는 과사보상에 의하여 등장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 뭡니까? 그 시정하기 위한 각종 여러분들 행위를 동기부여 형태로 파악한 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 이론까지 다 학습을 했고 자 이제 이게 보자. 아까 제가 인간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얘기한 동기부여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리더십을 또 봐야 합니다. 자 리더십을 좀 보겠는데 어딜 보자. 순서를 좀 바꿔서 보는 게야. 433페이지. 433페이지 리더십에 관한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더십이 무엇인가 맨 위에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개념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조직 목적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일종의 기술이나 영향력을 리더십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개념만 이해해두라는 얘기야. 뭔지 알았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 장을 넘겨봐. 434페이지 하단에 이론의 변천이 쭉 나오죠. 변천의 개념만 잠깐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자질론이 먼저 등장해. 자질론은 별게 아니에요. 될성부로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리더는 선천적인 특성,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질론. 거기 통일성자 보지 마세요. 자, 우측에 상황론. 상황론은 지금 얘기한 자질론을 철저히 비판해. 시대가 영웅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된다. 이게 바로 상황론이에요. 됐습니까? 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쌍가루 산물의 상호작용 이론.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을 결합한 게 상호작용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어떻게 얘기냐면은 라지 L은 리더십이야. 함수 F 이렇게 얘기해. 요거는 리더스 트레이트 자질을 얘기해. S는 시츄에이션 상황을 얘기해. F는 팔로워 추종자. 이 추종자들은 뭐냐? 부하들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부하들의 특성. 이런 것들 선생님 그럼 부하들의 특성은 얘기 안 했는데요. 이것도 상황에 들어가는 거야. 상황에서 빼놨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장을 넘겨보세요. 자, 거기 여러분들 그 쌍가루 8번에 헐시와 브랜차드의 이론이라는 게 나와. 헐시와 브랜차드의 이론 나왔어. 이 헐시와 브랜차드의 이론 같은 경우도 상황 이론인데 여기서 이제 상황 변수를 뭐로 파악하고 있냐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부하의 직무상 심리적 성숙도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상황 변수란 말 나오죠. 이거 부하의 성숙도라 그래 쉽게. 부하의 성숙도를 뭐로 파악하고 있다? 상황 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상황에도 이게 추종자들의 특성 부하의 성숙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결정한다. 이 바로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종합적 이론 이렇게 나왔어. 지도자, 피지도자. 이 바로 추종자 부하들 아니야.
그 세 번째 상황. 자, 이건 최근에 등장했으나 비판이 있어요. 그 맨 밑에 과학성,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이론에 과학성이 없다고 비판받는 것, 지금 얘기한 상황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한 장을 넘겨서, 그럼 그래서 유형 자체가 있는데, 자, 유형에서 몇 가지 가져갈 게 있습니다. 일단은 상가를 일본의 화이트와 리피트 거, 이거 올해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올해 학자들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가 권한 갖고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 전혀 부하 참여가 없는 것은 권위형. 부하만이 하는 것은 자유방임형. 부하하고 상관이 함께하는 것은 민주형. 됐습니까? 너무 쉽잖아. 그렇게만 정리. 자, 그리고 옆 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상가르 6번에 휘들러의 상황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별표 하나. 이것도 출제 자주 고른답니다. 이것도 상황론을 대표하는 건데, 자, 휘들러 자체의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그 사람 이론을 LPC론이라 그래. 자, 거기에 보면 The Least Preferred Coworker,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야. 선생님,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보자. 여러분 괜히 여러분들 뭐라 그래? 늘 밥맛이라 그래? 뭐라 그래? 괜히 여러분들 보면은 기분 나쁜 놈 있잖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면 괜히 밥맛이네 없었어요? 괜히 잘난 척하고 밥맛 그런 애 있잖아 여러분들. 자, 나는 있었는데 여기 보자. 괜히 이제 기분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뭐냐면 걔 나하고는 좀 성향이 안 맞아도 걔 긍정적인 면이 있어.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인간관계지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혹독히 비판하는 사람들, 그걸 과업지향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업지향과 관계정을 결정하는 상황변수가 있는데, 상황변수 형태를 세 가지 용으로 나눠. 세 가지가 있거든. 자, 제가 칠판에 세 가지 형태,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어디 보냐 하면은,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야. 리더와 부하의 관계 있죠. 이걸 집단 분위기라고 그래. 뭐라 한다? 집단 분위기. 그 옆에 과학 구조 나왔죠. 있죠. 과학 구조는 말고 과학 구조. 책임이 얼마나 명확하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더의 직위 권력 밑줄. 이걸 직권력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직권력. 여러분들 사장하고 부장 가운데 직위 권력은 누가 커? 사장이 크지. 뭔지 알았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다시 여기 보자. 그래서 제가 칠판에 직권력의 크기, 집단 분위기, 가업 구조.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자. 그럼 이 상황 자체를 세 가지 용어로 나눠. 그럼 이 상황이 자 봅시다. 매우 유리한 경우, 매우 불리한 경우가 있겠지. 이럴 때는 뭐냐? 둘 다 과업지향이에요. 이럴 때 둘 다. 근데 상황 자체가 중간 상황이 있을 게요. 중간. 그러니까 이건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 않은 이 중간 상황. 이때는 관계지향의 리더가 등장하고 효과적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바로 뭘까?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이 돼서 안 됐어. 됐죠? 상황에 의하여 리더가 결정돼서 안 됐어. 상황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재 그 내용이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제가 칠판에 정리한 것은 교재 내용 238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거기 보자. 리더와 부의 관계가 좋고 과학 구조가 높으며 개발선 유리하다고. 뭐가?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는 과업지향. 됐습니까? 그 밑에 상황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 관계지향.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됐습니까? 자, 된 거로 간주하고 이번엔 쌍가루 8번 별표. 자, 잘 봐. 요것도 우리가 얘기한 상황이론이야. 근데 상황이론인데 휘들러과의 차이점은 상황 변수가 틀려.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서 발간 상황 변수는 아까 뭐라 했어요? 부하의 성숙도 얘기했죠. 거기 두 번째를 그대 부하의 직무상 심리적 성숙도란 말이 나오죠. 이 직무상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는 특정 과업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의지, 그리고 자율성이 높으면은 성숙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때. 알았냐? 자, 그러면서 맨 밑에 그림 나온 거 봐. 자, 그림 나온 것이 X 앞에 뭐가 나왔어요? 과업지향.
Y좌표에 뭐가 나왔어요? 관계지향 나왔죠? 그 맨 밑에 4, 3, 2, 1에서 옆에 뭐가 나왔어요? 부하의 성숙도. 부하의 성숙도는 여러분들 4로 갈수록 아주 높은 경우를 얘기해.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요거는 직선은 뭐냐면 과업지향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요 포물선을 얘기했던 관계지향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부하의 성수가 이쪽에 해가지고 1이야. 올려봐, 이렇게. 자, 올리겠습니다. 여기 봐야지. 그러면 요거는 관계지향이고, 요건 과업지향이야. 어느 게 더 효과가 커? 과업지향. 부하의 성수도가 낮을 경우에는 과업지향이 유리한 거고. 알았어요? 여기 보자. 2와 3은 중간 아니야. 중간 그려보자. 올리니까. 뭐 하는 거야? 뭐가? 관계지향보다 효과적이고. 4 보자. 올려보자. 이건 과업지향도 아니고 관계지향도 아니고 다 낮잖아. 일단은 부하한테 대폭 고난을 위양한다. 위임하는 위양적 리더가 등장한다. 이게 바로 헐시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에요. 그 그림 위에 있죠? 그림을 잘 이해해두면 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근데 현실 보세요. 현실 보세요. 요 그림은 이해했어요?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자, 보자. 인간은 태어날 때 미성숙이야, 성숙이야? 점차 성숙된 인간으로 가, 안 가? 가죠. 그래서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 띄워내 가지고 이름을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생애주기 이론. 제가 생애주기 이론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생애주기 이론. 생애주기 이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439페이지. 브레이크와 모우톤이 방학관 관리방 무역 나오는데 이걸 매니지얼 그리드 해가지고 관리 격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드란 말은 서양 장기판의 선을 얘기해. 선. 그래서 서양 장기판의 선은 9개로 구성되어 있대. 그래서 맨 밑에 그림 보시면 X좌표의 과업지향, 직무 같은 말입니다. 그걸 9개로. Y좌표는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을 또 9개로. 그럼 99, 81 순서상을 조합하면 81개가 나오겠지. 그 가운데 다시 대표가 되는 것을 5가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 9,1, 5,5 해가지고 관리자, 리더의 유형을 제시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1은 무관심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들 과업도 관심이 없고 인간관계도 경쟁을 리더 그런 분들 계지 안 계죠? 여러분 공무원 되면은 이런 분들 계십니다. 과장님인데 아침에 출근해 9시까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얘기도 안 해. 가만히 계세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시계를 보면 점심시간 되잖아. 그럼 앞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싸놔. 이렇게. 그리고 도시락을 혼자 까먹어. 누가 볼까봐. 먹고 난 다음에 조용히 가서 그걸 닦아가지고 와. 그리고 또 다시 앉아가지고 조용히 자. 새근새근 자. 코도 안 골아. 새근새근. 그러다가 이제 4시 정도에 뛰어가지고 이런 옷을 딱 입고 또 가만히 앉아있어. 10시 되면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나가죠. 이분이 빈약형이에요. 무관심형. 빈약형.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어려운 사람이 이 과업형. 일만 부려먹어. 여세 퇴근해 퇴근 못하게. 국가일을 봉사하는 놈들이 벌써 10시까지 일 시켜. 10시까지, 본인 10시까지라니까 너 이거 해고 일을 막 찾아서 해. 그럼 10시까지 하면 저녁 때 야식 그런 거 사줘 안 사줘? 저녁 사줘야 돼. 과장 수당 나와. 그럼 사줘야 돼.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거 먹을 시간 어디 있어? 그거 일만 시킵니다. 인간관계는 빵점이야. 현재 그 조카 녀석이 외교부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외교부에 들어갔는데 외교부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 있어. 외무고시 합격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이제 또 별도로 이제 특별 면접에 들어가는 거 있어. 특별 면접으로 들어가거든. 특별 면접 들어가는 애들이 보통 7급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7급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놈아가 뭐냐면은 북미 파트를 담당했는데 북미 파트 담당하는 국장이 굉장히 승진 효과가 강한 사람이야.
결혼도 안 했어. 48인가 안 먹었대. 어? 국장인데. 근데 얘가 결혼 안 했으니까 일요일 날도 출근시키는 거야. 얘가 일을 출근하는 거야. 출근해가지고 그냥 너무 일 많다 보니까 애가 거기서 하다가 한 1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그만두고 나오더라고. 그만뒀어요. 지금 뭐냐면 학교, 국민대학교 교직원 생활해. 교직원 생활해. 그래서 하는데 얘가 이게 돼, 이게. 토익 끌고 보면 999 만점 나고 막 아저씨 변호사인데 이게 되니까 요즘 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외국인들 유치로 보내. 그거 하러 다녀. 그 일주일에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에 한 100일은 외국 나가 있어. 힘들어 죽겠다 그것도. 그럼 우리가 볼 때 좋겠다 비행기 타고 베트남도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그러잖아. 가면 쉴 시간이 없대. 그냥 그 가서 이제 총장 이렇게 수행비서 하는 게야. 그럼 총장이 누구 만나면은 통역해주고. 내가 그 따까리가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근데 나이가 지금 나이는 좀 먹어서 34 먹었으니까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교부 그만두긴 참 잘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건 이제 그만두라고 할 때 난 말렸거든. 너 그만두지 마라. 참고 해야 한다. 그래서 요새 공무원들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너 그거 뭐 진짜 그냥 주는 자리 신의 직장이다. 참고해라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그걸 그만두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졌는지 그만뒀어요, 여러분들. 그만두고, 거기서 다니면서, 거기 다니던 애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 근데 걔도 그만뒀어. 걔도 그만두고, 걔는 그만두고 뭐 했냐면, 요새 애들 대단하더라. 공부하겠다고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서 공부해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백수야. 왔는데 백수야,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해 왔는데 백수야. 그러니까 1년 반이, 여기 가서 석사학위 받는데 언론대학원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학위 받아왔는데, 언론계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요새 취업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새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1년이나 뭐 2년 정도 공부한 애들 많잖아.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백수생활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 좀 보니까. 계획은 뭐냐면은 걔가 갔다 와서 취업하고 난 다음에 얘가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체인지하기로.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유연할 것 같아. 내가 진료,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가 취업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전업적으로 취업할 것 같아. 계속. 얘가 계속 생활해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자, 그럼 거고. 자, 뭐 얘기다 말하냐. 하여간 이제 그 과외평 나왔고. 친목형은 뭔지 알았죠? 절충형 뭔지 알았죠? 타협형을 절충형이라고 그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합형. 그걸 T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쌍가로 10번에 나온 게 뭐가 나와요? 전면적 리더십에 관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이건 좀 쉬었다 해야겠다. 쉬었다 하자.